그날 마을 장터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다. 아니, 정확히는 절망의 냄새였다. 한 노인이 관아 앞 광장에서 오열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토지 문서가 쥐어져 있었고 입에서는 신음 같은 통곡이 흘러나왔다. 사또님, 제발, 제발 그 땅만은 안 됩니다. 그 땅이 없으면 제 가족은 모두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관아 대청마루에 앉은 사또 황익주는 냉소를 지으며 부채를 펼쳤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규칙은 규칙이지. 내 문제를 마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땅을 내놓아야 하네. 이방 문서를 접수하게. 전라도 변방의 작은 고을 청림군. 이곳에 부임한 지 3년째가 되는 황익준 사또는 독특한 방식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수수께끼를 이용해 백성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천재였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대는 말이라 답했지. 하지만 정답은 소문이었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도 모르는가. 노인은 바닥을 치며 절규했지만 주변의 백성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황익준의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또의 수법은 교묘했다.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내놓고 백성이 어떤 답을 말하든 미리 준비해둔 다른 답으로 틀렸다고 우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내기에는 항상 백성들의 토지, 가축, 곡식이 걸려 있었다. 이번 달에만 논 15마지기, 밭 9마지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방이 장부를 펼쳐 보이자 황익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이보다 쉬운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붓한자루로 온 고을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도 손을 뻗쳤다. 어느 날 장터를 거닐던 그는 한 안악이 파는 떡을 보고 다가갔다. 여보게, 나와 수수께끼 한 판 겨뤄보지 않겠나? 이기면 떡값의 10배를 주겠네. 사또님, 제발. 이 떡을 팔아야 식구들이 끼니를 잇습니다. 겁낼 것 없네. 맞추기만 하면 떡값의 10배라네.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떡장수 안악은 떨리는 목소리로 승낙했고 사또는 문제를 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가장 먼저 젖는 것은 무엇인가? 안악은 한참을 고민하다 자신 있게 답했다. 높은 산 꼭대기에 가장 큰 나무입니다. 하지만 황익주는 고개를 저었다. 땡, 정답은 빗방울이네. 빗방울은 생겨날 때부터 이미 젖어 있지 않은가?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말장난이 아니라 수수께끼지. 포졸들이 떡을 모조리 빼앗아 가자 안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구경하던 백성들도 분노했지만 감히 사또를 거역할 수 없었다. 이렇게 청림군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어느 날 한 선비가 청림군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남루한 도포에 낡은 갓을 쓴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선비처럼 보였다. 선비의 이름은 이한결. 그는 마을 풍경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경치는 아름다운데 사람들의 표정이 왜 저리 어두운가. 배가 고파진 이한결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막은 한산했고 주방에서는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돈 없으면 밥도 없소. 돈이 없다고는 안 했는데 돈이 있었으면 얻어먹겠다는 소리를 했겠소? 주방에서 나온 여인은 18쯤 되어 보이는 처녀였다. 이름은 소아.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한결을 훑어보았다.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에 큰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차가웠다. 이한결은 낡은 갓을 벗으며 말했다. 밥값은 일로 갚겠소.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그런 건 내가 다 하고 있으니 필요 없소. 그렇다면 수수께끼는 어떻소? 그 말에 소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이 마을에서 수수께끼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시오. 그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 뿐이오. 왜 그러시오? 소아는 한숨을 쉬며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황익준 사또가 어떻게 수수께끼로 마을 사람들을 착취해 왔는지, 자신의 아버지도 논밭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 몸져 누우셨소. 어머니와 함께 다른 마을로 품팔이를 가셨고 나 혼자 이주막을 지키고 있소. 이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3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맞추지 못했다는 말이오? 그렇소. 사또는 답이 여러 개인 문제를 내고 백성들이 뭐라 답하든 미리 준비한 다른 답으로 틀렸다고 하니까. 이한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소아가 한참을 망설이다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끓여왔다. 멀리서 온 것 같은데 굶겨보낼 수는 없소. 먹고 어서 떠나시오. 고맙소이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은혜 같은 건 필요 없소. 이한결이 국밥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소아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밥을 다 먹고 고개를 든 이한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단정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소아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정신 차려. 저 사람은 곧 떠날 사람이야. 하지만 이한결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내일 사또와 수수께끼 대결을 하겠소. 뭐라고? 정신이 나갔소? 내 몸을 걸겠소. 지면 사또의 종이 되는 것이오. 소아는 경악했다. 이 미친 선비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목숨을 거는 도박을 하려는 것인가?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한결의 결심은 확고했다. 밤이 깊어갔다. 소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이한결이 장작더미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안 오시오? 내일을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소. 소아는 그의 옆에 살짝 앉았다. 달빛에 비친 이한결의 눈동자가 유난히 맑게 빛났다. 소아의 심장이 또다시 요동쳤다. 지면 정말로 종이 되는 거요. 그런데도 할 것이오? 그렇소.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소아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 무모한 선비가 밉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물 한 사발 떠다 드리겠소. 소아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르며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다. 정신 차려, 소아야. 내일이면 저 사람은 종이 될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소아는 이한결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사또의 수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판이 크면 사또는 3문제를 낼 것이요. 그중 2문제를 맞춰야 이기는 거요. 나도 문제를 낼 수 있소? 아니요. 문제는 오직 사또만 내오. 그게 규칙이요. 그렇다면 사또에게만 유리한 게임이군.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도 못 이긴 거요. 하지만 이한결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했다. 소아는 그런 그가 이상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믿음이 갔다. 오후가 되자 이한결은 관아로 향했다. 소아도 멀찍이 그의 뒤를 따랐다. 관아 앞에서 포졸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 사또 어른께 수수께끼 대결을 신청하러 왔소. 스스로 재물을 바치러 오는 자가 다 있구나.
그런데 뭘 걸 것이냐? 내 몸을 걸겠소. 지면 사또의 종이 되겠소. 포졸은 이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고하고 나오더니 말했다. 들어가거라. 사또께서 보시겠다 하신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관하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냐? 몸을 걸다니. 지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다냐? 대청마루에 올라선 이한결 앞에는 황익준 사또가 부채를 펄럭이며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방이 장부를 들고 서 있었다. 내 놈이 수수께끼 대결을 신청했다는 선비냐? 그러하옵니다. 허허, 보아하니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뿐인 모양이로구나. 좋다. 지면 내 종으로 삼겠다. 이기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한결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마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토지와 재물을 돌려주시오. 관아가 술렁였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이한결을 바라보았다. 이기면 우리 땅을 돌려준다고? 세상에, 저 선비가 이기기만 한다면. 사람들 속에서 소아도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황익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큰 소리는 제법이로구나. 내가 3년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것은 알고 하는 말이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좋다. 판이 크니 3문제 중 2문제를 맞추면 내 놈이 이기는 것이다. 그럼 시작하마.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긴장감이 관아를 짓눌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한결이 손을 들어 사또의 말을 막았다. 사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문제를 내기 전에 사또의 정답을 먼저 종이에 적어 봉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을 말한 뒤 봉인을 열어 누가 맞고 틀렸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 관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사또가 답을 바꿀 수 없잖아. 맞아. 우리가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 황익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방이 다가와 속삭였다. 사또, 저놈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시는 게 쓸데없는 소리. 겨우 답을 적으라는 것뿐이 아니냐? 내가 3년간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겁먹을 것 없다. 황익준의 자존심이 발동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가난뱅이 선비에게 질 수는 없었다. 좋다. 이방, 붓과 종이를 가져오라. 이방이 붓과 종이를 가져왔다. 황익준은 무언가를 적고 종이를 접어 봉인한 뒤 이방에게 건넸다. 됐다.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내겠다. 관아는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황익준의 입술에 쏠렸다. 첫 번째 문제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이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건 바다라고 하면 틀릴 거야. 우물이라고 해도 틀렸다고 할걸. 시면? 나락? 아니면. 사람들 속에서 소아도 주먹을 꽉 쥐었다. 과연 이한결이 맞출 수 있을까?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한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탐욕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황익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방, 봉인을 열어보거라. 이방이 봉인을 뜯고 종이를 펼쳤다. 사또 어른의 답은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그렇다.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탐욕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틀렸다. 마을 사람들은 허망한 한숨을 내쉬었다. 낯선 선비가 이겨야만 빼앗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소아도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한결은 차분하게 물었다. 사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음이 깊다는 말과 탐욕이 깊다는 말 중 백성들이 더 많이 쓰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모인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곳곳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야 탐욕이 더 깊지. 탐욕이 끝이 없다잖아. 맞아, 탐욕이 맞아. 누가 봐도 황익준의 탐욕을 빗댄 답이었다. 황익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시끄럽다. 내 답은 마음이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이겼다. 알겠습니다. 사또의 판정을 따르겠습니다. 이한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소아는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 첫 문제를 졌는데 왜 저리 태어난 거야? 이제 남은 두 문제를 모두 맞춰야만 했다. 과연 가능할까? 잠시 후 황익준이 다시 붓을 들어 답을 적고 봉인했다. 두 번째 문제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공기, 아니면 바람, 혼, 아니면 생각? 그때 군중 속에서 소아가 이한결을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자기 뒷모습. 이한결은 그녀의 입모양을 정확히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의 뒷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크게 웅성거렸다. 그거 기막힌 답인데? 정말 자기 뒷모습은 못 보지. 이번엔 맞춘 것 같은데? 사람들이 흥분하자 황익준이 잠시 머뭇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외쳤다. 어서 봉인을 여십시오. 맞소, 어서 열어보시오. 황익준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방, 봉인을 열어라. 이방이 봉인을 뜯자 종이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사또 어른의 답은 자기 자신의 뒷모습이옵니다. 관아가 환호성으로 들썩였다. 맞았다. 맞았어. 선비가 사또 문제를 맞췄어. 3년 만에 처음이야.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맞췄어. 이제 한 문제만 더. 이한결은 소아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었다. 소아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돌렸다. 황익준도 억지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기죽은 표정이 아니었다. 좋다. 이제 한 문제씩 비긴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승부를 가리겠다.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두고 황익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한결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코앞에서 그를 노려보았다. 이제 마지막 문제다. 이것은 내 놈의 운명을 가를 문제니라. 황익준은 이한결의 길을 눌러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했다. 하지만 이한결도 당당하게 말했다. 마지막 문제는 제 운명도 걸렸지만 사또의 운명도 갈릴 것입니다. 황익준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그는 대청으로 돌아가 다시 답을 적어 봉인했다. 이 고을에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 순간 관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이 문제의 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답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다. 누구나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답은 바로 황익준 사또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한결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그때 군중 속에서 소아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사또 자신. 이한결은 그녀의 입모양을 또렷이 보았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이 고을에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자.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 자는 바로 사또 황익준입니다. 관아가 크게 술렁였다. 저 사람 이제 죽었어. 어떻게 저렇게 겁이 없을 수가. 예상대로 황익준은 노발대발했다.
아니, 내 놈이 지금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 내 놈은 목숨이 2개라도 되느냐? 어서 봉인을 여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답을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끄럽다 이놈. 감히 고을의 사또를 모함하다니. 내 놈은 당장 목을 쳐도 시원치 않다. 여봐라, 저자를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알겠습니다, 사또. 관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이 이한결을 잡으러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군중 속에서 소아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잠깐 멈추시오. 모두가 놀라 소아를 바라보았다. 평민 신분의 처녀가 사또 앞에 나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내년은 누구냐?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소아라 합니다. 감히 천한 것이 사또 앞에서 무슨 짓이냐? 소아는 당당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 선비의 답이 틀렸다면 봉인을 열어 보이면 그만 아니오? 그런데 왜 봉인을 열기 전에 사람부터 잡아가두려 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크게 웅성거렸다. 맞는 말이야. 봉인을 먼저 열어보면 되지. 왜 안 열어보고 사람부터 잡아가두려는 거야? 시끄럽다 이놈들. 사또를 모함한 죄는 임금을 모함한 것과 같다. 그때 소아가 한 발 더 나서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또, 사또야말로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죄인이 아니오? 황익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뭐라는 것이냐? 3년 전 사또는 우리 아버지에게 논 5마지기를 걸고 수수께끼를 해서 모조리 빼앗아 갔소. 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를 명분 삼아 마을 사람들의 땅을 절반이나 빼앗아 갔지요. 거침없는 소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크게 술렁거렸다. 이한결도 소아의 그런 모습에 깜짝 놀랐다. 사또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수수께끼의 답을 항상 여러 개 준비했소. 사람들이 정답을 맞추면 또 다른 답을 내놓고 틀렸다고 했지요. 그러니 사또의 수수께끼는 누구도 맞출 수 없게 된 것이요. 맞소. 나에게도 떡값 10배를 준다며 현혹했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소아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전장의 장수처럼 당당했다. 사또, 만약 봉인된 답이 정말 사또가 아니라면 제 목숨을 내놓겠소. 하지만 봉인된 답이 사또 자신이라면 사또야말로 그동안 빼앗은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관복을 벗어야 할 것이오. 이한결은 앞으로 나와 당당히 맞서는 소아를 바라보았다. 평민 신부님에도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는 그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건 그녀. 이한결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저 천년이 찢어진 입으로 함부로 놀리는구나. 여봐라, 전년도 함께 옥에 가두어라. 알겠습니다, 사또. 포졸들이 다가와 이한결과 소아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였다. 암행어사 출두.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군관들이 관아로 들이닥쳤다. 모두 꼼짝 마라. 여기 있는 사또와 관리들을 모두 체포하라. 순식간에 황익준과 이방 관리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그러자 이한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었다. 그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였다. 황익준, 내 놈의 죄는 이미 낱낱이 밝혀졌다. 백성들을 현혹해 수수께끼란 명목으로 토지를 빼앗고 재물을 빼앗았으니 이는 악덕 중의 악덕이요. 나라와 임금의 명예에 먹칠한 역적이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초라한 선비가 암행어사였다니. 이에 지금 이 시각부로 내 놈의 관직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한 벌을 받게 하리라. 아이고 어사나리. 이놈이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시끄럽다. 내 놈에게 자비란 없다.
그동안의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당장 그 봉인을 열어보라. 포박당한 이방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인을 뜯었다. 정답은 사또라고 적혀 있사옵니다. 어사나리. 마을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서로를 껴안았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저 지혜로운 어사나리가 우리를 구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3년 동안 사또에게 억눌려 살았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당장 이놈들을 옥에 가두고 빼앗은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어사나리. 황익중과 관리들은 모두 삭탈관직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긴 백성들은 모두 돌려받았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이양결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런데 소아 혼자만 우두커니 서서 이양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양결은 천천히 소아에게 걸어갔다. 낭자, 이제 모두 끝이 났소. 알고 있소, 어사 양반. 소아는 고개를 휙 돌렸다. 이양결은 당황했다. 낭자, 어찌 그러시오? 내게 서운한 것이라도. 어사 양반같이 높은 사람에게 제가 무엇이 서운하겠소? 그럼 왜? 천한 사람이 어찌 감히 어사 양반에게 화를 내겠소? 소아는 그렇게 말하고 관아를 나갔다. 이양결은 그런 소아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돌아가고 이양결은 관아에 남아 마지막 처리를 했다. 저녁 무렵 주막으로 소아를 찾아갔다. 낭자,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소? 소아는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간 밥상이었다. 배고팠던 이양결은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오? 혹시라도 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오. 제 역할이란 게 그렇소? 이해는 돼오. 하지만 당신이 너무 밉소. 소아는 화가 났다. 가난뱅이 선비라면 모를까 암행어사라면 자신과는 너무나 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양결은 소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낭자,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영혼을 보았소. 권력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건 숭고한 마음.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을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소? 소아의 눈이 커졌다. 저와 혼인해 주시오. 당신 없는 세상은 제게 의미가 없소. 갑작스런 청혼에 소아는 깜짝 놀랐다. 울상이던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오? 그렇소. 소아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물러서기 없기요?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오. 그럼 이리 오시오. 소아는 이양결을 꼭 안았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한양에서 혼례를 올렸다. 청림군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찾아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다. 우리 소아가 복을 타고났구만. 이제 소아가 어사 부인이요.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저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지.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용기가 있었다. 옛말에 천리만은 흔하되 백낙은 드물다는 말이 있다. 소아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용기와 지혜, 정의로운 마음을 지닌 천리마였다. 그리고 이양결은 신분의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참된 영혼을 알아본 백낙이었다. 진정한 가치란 무엇일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용기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 탐욕으로 가득 찼던 황익주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의로웠던 이양결과 용기 있었던 소아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얻었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진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그리고 청림군 백성들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수수께끼라는 이름의 탐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의와 사랑이 자리 잡았다. 이것이 바로 옛 전라도 한 고을에서 벌어진 수수께끼 대결에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다.